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됐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쌍방울, 북한의 이 경제협력, 이른바 경협이 본격화한 것은 2018년 10월경부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2018년 10월부터 뭔가 경기도 쌍방울 북한 간에 이제 경협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2018년 10월 평양에서 경기도와 북한이 교류 협력 합의를 합니다. 황해도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이제 포함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두 달 뒤에 2018년 12월에 중국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북한의 고위급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북한 측이 그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윗선에 스마트팜 조성을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 내서 큰일이다. 그러니 쌍방울 당신네들이 500만 달러 한 62억 정도를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지금 500만 달러가 문제냐 62억 정도가 문제냐 하면서 사실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그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저는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진술이 그 신빙성이 있다. 두 가지 이유만 들면요. 첫째는 이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일관적이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게 소설을 쓸 때 실명 인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는 상당히 진술이 육하 원칙에 따라 일관적이고 구체성이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본인도 이게 처벌받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물론 이게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지만 준 사람도 5년 이하. 뇌물 공여도 이게 처벌이 됩니다. 예. 김만배 씨도 이게 그 구형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곽상도 건에서. 예. 따라서 저는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오히려 이게 부인하면 처벌을 면할 텐데. 근데 본인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하는 거 이런 걸 이게 자백이랍니다. 아하. 자백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예. 이래 봅니다. 자,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저렇게 이제 김성태 그룹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만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야 500만 달러 정도가 문제겠습니까 하면서 대납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2019년 1월, 2019년 4월 각각 2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 500만 달러, 우리 돈 62억. 그러니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시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습니다. 평양, 중국 이런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의 액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북한을 접촉하고 실제로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점을 좀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 아마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저렇게 경기도가 다급하게 북한을 접촉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2018년입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4월에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하고 2달 뒤인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이른바 군사 합의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굉장히 물밀듯한 여러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는 예.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평양에 갈 때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이 방북단에 포함이 돼서 함께 평양을 갔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당시 초청받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DMZ가 이 경기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평양에 갈 때 함께 갔어야 되는 이 광역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대북 접촉 라인을 뚫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봐야겠다. 이제 굉장히 평화부지사라는 당초 직책이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이 북한과 활발하게 접촉을 했는데 그런데 평화부지사는 만들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이미 그 전해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건네줄 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이 북한 측에 건넸고 그 대가로 뭔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성님 한 말씀 들을까요? 지금 우선 민주당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상모략이고 황당무계하다 이런 소설이다, 입장입니다. 뭐 이런 입장이죠. 신작 소설이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하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대북 문제 또 외교 이런 것들이 대중국 외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중국과 완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교류가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됐을 때 주로 그 숨통을 뚫는 것이 어디냐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에 중국을 방문해서 5년 만에 그 양국의 국회 회담을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제 사드 보복 그만하라라고 하는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서 리잔수 중국 그 전인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직 어려우니 지방자치단체가 좀 뚫어달라. 그것은 우리가 묵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때 이제 구자홍 차장 설명한 대로 그런 변화들이 있는 시기인데 예. 그때 청와대에서도 어떤 입장이냐면 북한과의 관계를 뚫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었어요. 경기도도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무슨 뭐 대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막도 나오지만 예. 그리고 저 경기도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민간 기업에 돈을 빌려서 하겠습니까? 예. 그 돈을 안 주니까 문제다. 안 오니까 경기도가. 그러니까 대납해달라. 북한이 요청했다는 것이 예.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박수성님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 검찰 쪽에서는 상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